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꽃림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꽃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제256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제천시 살림살이는 엉망이고 정책은 실종되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5분 자유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정책 실종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지난 제243회 임시회 시정 질문 때 이근규 시장님은 지난 민선 5기 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실패한 정책이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없는 졸속한 결정과 보여주기식 행정은 시정에 큰 부담이 되고 손해와 상처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큰 교훈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민선 6기 들어 재검토 사업으로 결정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민선 5기 2011년부터 교육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5회 이상의 시민 공청회, 교육청과 부지 교환, 도의회 승인,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4년 동안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2014년 실시 설계 중 이근규 시장님이 당선되어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하였다가 취소하였습니다. 취소 이유는 당초 535억 원이던 사업비가 844억 원으로 증액되어 시 재정 여건상 추진할 수 없고 도심 공동화 예방과 주변 지역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등 이러한 이유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4년 동안 쏟아부었던 노력과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심지어 이미 투입된 막대한 30억 원의 혈세를 허공에 날리면서까지 취소하셨습니다. 취소 후 이근규 시장님은 대규모 민자사업 또는 공공기관 유치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하여 시민분들은 기대와 희망을 품고 3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결과가 대규모 민자사업, 공공기관 유치도 아닌 도로 원점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한다고 하니 이근규 시장님 주장처럼 지난 민선 5기 때 추진했던 것이 실패한 정책이 아니고 대안도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의견 수렴도 없이 취소하고 3년이나 지나 다시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민선 6기 이근규 시장님의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책 실패에 대한 판단은 14만 제천 시민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이근규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예술 전당은 이미 자료로 저희가 그 답변서를 보내드린 바와 같이 저희 그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전 예산으로 따지면은 한 400억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국비 20억 그리고 도에서 200억 그리고 우리 제천시에서 토지비 포함해서 260억 이렇게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에 이시종 도지사님과 직접 만나서 50대 50의 예산 부담을 해주시는 것으로 도에서 특별한 그 배려를 확보하였고요. 그 결과로 7월 4일 날 이미 지사님께서 도 임시회의에 제천의 예술전당 건립 지원을 공식 발표하시고 9월 4일에 도비 5억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제천 예술전당은 동명초 부지 내에 건축 면적 4,000평방미터, 연 건축 면적 15,575평방미터로 지하 3층, 지상 3층의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 투융자 사업 신청 금액으로 이제 420억으로서 국비 20억, 도비 200억, 시비 200억 이렇게 정부 투융자 사업으로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420억으로 이렇게 사업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예술 대공연장 1,200석 규모 부속 공간을 확충해서 시민의 예술 활동 욕구 및 전문 문화예술 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 문화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예술전당 지하에 500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방문객들 그리고 도심 인구 유입에 대한 활력화에 지원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제천시가 이 북부 번역의 중부 내륙의 핵심 거점 문화 벨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미 단양, 영월, 정선, 평창, 태백, 영주 등 제천시를 포함한 7개 시군이 함께 광역문화벨트 협약을 통해서 예술전당을 문화예술의 거점 센터로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지금 진행되어 있는 상태요? 네네. 저 일자별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뭐 편한 대로 하시죠. 예. 발언하세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지방재정 중앙 투자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식으로 저희가 지금 그 용역을 지금 발표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말씀드린 이제 도비 확보는 뭐 합의가 됐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지방 저희들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다른 사안은 뭐 다 익히 공지가 된 것이라서 이 정도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는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행안부에 지금 중앙 투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중앙 투자 심사 결과가 한 10월 말쯤 용역이 뭐 이제 그때쯤 나오니까 그때 이후에 이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사전에 좀 내부적 논의를 다 거쳐서 투자 심사는 절차상으로만 가능하게 되고요. 뭐 인근 지역을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충주 같은 경우에 충주에서 지금 한 300여 정도를 투입해서 짓겠다고 하는 것이 투자 심사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부결이보다는 이제 보류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도비나 국비 확보에 실패하고 그 국비 없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예술전당을 짓겠다. 전액 시비로 짓겠다라는 취지여서 지방재정 악화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 해서 보류된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천 예술의 전당 사업 계획은 우리 제천시에서
보도자료 낸 사항도 없고 시민 공청회도 한 번 안 했고 의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아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이나 아마 의원님들도 제대로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우리 여하튼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금 복합 그 문화 공간으로서 1200석의 대공연장이 있는 총 사업비 420억 원으로 지금 문화예술회관 가칭 예술의 전당이죠. 네. 가칭이 아니라 실제가 예술전당입니다. 네, 건립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비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2014년 2월 민선 5기 때 충청북도에 그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 총 사업비 535억 중 10% 60억 원을 지원 요청했다가 충청북도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 거절 이유가 문체부 지침에 따라 광특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5억만 가능한 사업이라서 추가 지원은 안 되고 다른 시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도 재정 여건상 곤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지금 도에서 이시종 도지사님이 20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4년 2월에는 도비 지원이 추가 지원은 안 되고 지금은 200억이 지원된다고 하는 기준은 혹시 뭡니까? 그래서 시대가 변경된 게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점은 소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방을 중앙에서 과도하게 장악하고 통제하던 시대였었고요. 특히 그 문화 형성에 대한 국가적 장악력이 너무 강화돼서 요즘도 뭐 재판에 진행 중이지만 소위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지방의 그 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대한 중앙 정부의 의지가 매우 약해져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새롭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입니다. 청와대의 비서관 제도를 특별히 도입하면서 자치분권 비서관과 또 균형 발전 비서관을 두고 있는 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대적인 어떤 흐름을 잘 적용해서 지사님에게 강력히 건의를 하였고 또 특별히 충청북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청북도에서 제천이 특별히 많이 소외되었다. 예산적 측면에서 균형 발전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북부 출장소도 있었고 또 균형 발전 사업으로 자동차 클러스터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제 예술의 전당만큼은 시기적으로만 제가 보았을 때 민선 3기부터 지금까지 오래된 제천의 수건 사업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제천에서 근 10여 년간의 수건 사업을 해소하자라는 의지를 강력히 건의하였고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에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이 지역사회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확보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공론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이 예술연당에 대한 논의 자체는 지난 연초부터 계속해서 해왔습니다만은 규모나 또 예산에 대한 도비 확보액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단계였기 때문에 공론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또 지난 9월 4일 날 또 예산도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은 매우 시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거다 이렇게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의 답변 사항에 우리 지방 분권을 강화 차원에 하는 그 시대적 흐름 여러 가지 균형 발전 평가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는 한 40억 정도의 추가 지원이 안 됐던 사업이 지금은 200억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2014년 11월 10일 제222회 임시회 시정 질문 때 동명초등학교 관련된 시정 질문 때 이 시장님 그 답변에서 국비와 도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지원될 수 있는 돈은 그 이상 없다고 의원들이 더 잘 아시지 않냐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11개 시군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법적 항목이 광역특별회계로서 20억 지원이 다입니다. 우리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딱 20억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런 법적 사항을 운운하시면서 추가 예산 확보는 어렵다. 법적 사항인데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그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았고 그런데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가능하다. 근데 우리 시장님 답변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을 못 하겠고요. 혹시나 우리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이시종 지사님의 선십성 예산은 아닙니까? 우선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우선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건 현행 중앙정부의 지침과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예산 확보하는 도비 예산 확보하는 것은 자치분권 취지에서 보면 도에서 결단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 가능한데요. 근데 그것은 안 해주죠. 일반적으로 그 도지사가 그 전체 11개 시군을 고루 봐야 되기 때문에 안 해주지만 특별한 정책적 결단에 의해서 특히 또 좋게 얘기하면 14만 제천 시민의 간절한 열망을 수용해서 정책적 결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지금 제가 메모를 보니까 예술연당 건립에 대해서는 이미 7월 중순에 모든 공공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예술연당 건립을 위해서 제천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한다고 할 때 제가 정부에 가서 논의하고 다 했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문제점들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단양, 영월, 또 평창, 태백, 정선, 영주까지 포함하는 광역 문화벨트를 협약을 다 끝냈습니다. 협약을 끝내고 그것은 이미 8월 초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그 국비만 법적 그 항목이 있어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우리 그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2004년 때 한번 취소됐고 저희가 지은 지 30년이 넘는 그런 상황들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2014년도 때는 이시종 도지사님이 외면하다가 지금 2017년 때 다시 그거를 주민 수건 사업이라서 특별 정책 사업으로 정해서 200억을 지원한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기 어렵고요. 이근규 시장의 발품 행정의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지 그때도 않으시겠어요? 저희 그 시정 질문에서 추가 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예산이 늘었고 예산이 시 재정상 어렵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 중에서 우리 이근규 시장님의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치 의원님들이 법적인 거를 모르고 예산 확보를 그 부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도비 지원의 원칙과 그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의원님 죄송한데 네, 도비 확보해 온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는 겁니다. 그때의 예산은요 800억에 달하는 교육문화센터를 짓는 것에 따른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에도 예술의 전당 규모로 정말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취지의 예술의 전당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규모가 이제 420억 아니세요? 이 정도에 해서 합리적 설득을 하고 또 많은 토론을 거쳤으면 지사께서도 아마 가능하셨을 거라 보는데 그 당시에는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라고 해서 840억을 예산을 설정하고 있고 또 투용자 심사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50% 이상이 증액되는 바람에 사실상 정부에서 승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를 어떻게 넣겠어요? 그것은 도지사께서 가지고 있는 뭐 개인 판단이 아니시겠지만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합리적 판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당시를 돌아가더라도 예술의 전당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규모를 잘 맞춰서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는 어떤 시대 트렌드가 만약에 지금처럼 잘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면 도에서 그걸 갖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고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2018년도에 실시 설계 예산을 한 19억을 세웁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를 하면 2019년도에 착공이 가능하고
한 2년 정도 걸린다 보면 2020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그러면 내년 2018년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시종 도지사님이 만약에 다시 도지사님이 아닐 경우 이 예산이 담보가 됩니까? 이 예산이 끝까지 도에서 200억을 준다는 거를 우리 시장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지사님에 대한 신뢰도의 문제니까요. 그건 제가 도청의 공식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제가 철저한 담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법적 항목이 없는 사업비는 지자체 장이 바뀔 때마다 우리 여러분들 시민분들이 아마 느끼셨습니다. 취소하고 중단하고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비 200억도 앞으로 불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타당성 연구 용역 발주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날 그 2천만 원 용역으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세워준 적이 없습니다. 이거 어디 예산으로 하신 거죠? 네, 저희 시정 현안 관리를 위해서 긴급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될 아주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에 예산 운영 시정 현안 관리 용역비가 한 3천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다행히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매몰 비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 용역 과제 중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 정도의 소규모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국도비 사업에 대한 용역으로서는 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대략 한 1,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획예산 담당과실에 있는 연구 용역비, 풀사업비 3천만 원 중에서 지금 1,800만 원으로 용역 발주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근규 시장님의 답변처럼 불가피한 상황,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쓰는 돈이 풀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규모 현안 사업 연구 용역비 3천만 원에 서 있던 예산입니다. 아니 이렇게 400억, 500억 하는 우리 그 예술의 전당 사업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소규모 사업입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용역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2010년도, 11년도에 했던 민선 5기 연구 용역비는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똑같은 용역업체에 용역 발주를 해서 보완만 한다고 합니다. 숫자만 바뀌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제대로 된 용역 발주도 아니고 제대로 된 그래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질문할 게 여러 개 있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교육문화센터와 지금 제천 예술의 전당 이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첫째는 우선 민선 5기 때의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명칭은 교육문화 센터로 됐습니다만은 우선 사업비 면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대회의실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큰 규모의 공연도 물론 할 수 있겠죠. 한 1,500석짜리가 있고 또 중공연장이 982석, 또 중공연장이 또 256석, 소회의실 300석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배치되는 회의 공간만 굳이 따져도 대략 한 2,500석 이상 3,000석 가까이 되네요. 2,400에 한 3,000석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현실이나 특히 그 컨벤션 기능에 대한 이 사회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었었고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이제 그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심사를 승인 받았을 때는 530억대인데 이것을 사업을 중간에 변경하면서 그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의회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증액되어서 한 840억으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대략 순증액만 해도 57%, 8%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 아시다시피 이제 재승인 사항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사안에서는 정부에서는 다 이건 승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나 교육문화 센터는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 이것이 제가 좀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 예술의 전당 사업은 우리 규모 면에서도 이제 우리 제천이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획 인구를 한 17만으로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규모에다가 거기에도 부족해서 인근 지역까지 광역 벨트화해서
많은 규모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또 공연에 여러 가지 특화된 뭐 여러 가지 기준 아시잖아요. 뭐 연극이나 혹은 오케스트라에 따라서 대략 1000석 이상이 되어야 그런 규모 있는 제대로 된 품격의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문화 벨트를 만드는 것도 이것은 특별한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2015년도에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공연문화예술 시설인데 그 예술의 전당과 우리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해서 협약을 해서 이미 많은 공동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히 예술의 전당이 비록 제천에 건립되는 것이지만 서울에 있는 네트워크와 또 인근 시군이 함께 공유하는 문화예술의 센터 기능을 하는 허브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나 도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그런 사업 추진 방식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엄태영 시장 시절부터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 예술의 전당 사업이고 시민 어느 누구도 이 예술의 전당이나 고급형 품격을 보장해주는 문화예술 시설에 대한 욕구는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이걸 못 지어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의원님들의 많은 그 응원 덕분에 또 시민들의 많은 열망을 힘을 입어서 도에서 아주 쾌히 50%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성사시킨 것은 우리 제천으로 봐서는 정말 문화예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업 추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들어서도 충청북도와 도지사께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요. 문화예술 해당 건립은 똑같습니다. 사업 규모와 주요 시설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PPT 보여주세요. 민선 5기, 민선 6기의 교육문화 우리 문화예술 해당 건립에 대해서 사업명도 틀리고 예산도 535억, 그 다음에 420억. 사업 규모가 민선 5기 때 건축 면적 2,200평 그리고 주차장 300대. 지상 5층에 지하 2층이고요. 민선 6기는 건축 면적 1,200평에 주차장 500대, 지상 3층에 지하 3층. 그리고 주요 시설로 민선 5기 때는 대공연장 980석, 중공연장 256석 정도. 그 다음에 다른 평생학습센터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고 지금 민선 6기는 대공연장 1,200석뿐이 없습니다. 부속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연습실, 분장실 이렇게만 되는 거라서 지금 주요 시설로는 우리 지금 지상 3층으로 1층, 2층에다가 지금 공연장 1,200석을 짓고 3층에 연습실을 지금 짓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 답변 사항에 844억이라고 우리 민선 5기 때 교육문화센터 사업비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그 지난 6대 의회에서 교육문화센터 관련돼서 승인된 예산은 535억입니다. 우리 2013년도 12월 달 그 221회 임시의 공유재산 그 관리 계획안에 의해서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제출한 535억 원을 저희가 승인을 하였고 2014년 실시 설계 중이었을 때 컨벤션이 추가되고 물가 인상이 추가돼서 844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때 실시 설계 중에 우리 이근규 시장님이 당선이 되셨고 만약에 이 844억이라는 사업비가 확정이 되려면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시 의회에도 그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서 다시 승인을 받았어야 되고요. 중앙 그 우리 행안부에도 그 중앙투자심사 승인도 다시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런 절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844억이라고 우리 이근규 시장님은 민선 5기 때 사업비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큰 오류가 있다. 만약에 절차대로 의회에 이게 상정이 됐었으면 의원님들도 제천시 재정 여건과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844억씩 결코 승인하지 않습니다. 저희 시비 부담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민선 오기 때 535억 중에 제천시 그 시비 부담 480억 중에서 우리가 앞두고 있었던 도시재생 사업이 공모가 되면 그중 200억을 교육문화센터에 투입하려고 하는 저희 내부적인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그렇게 지금 우리 이근규 시장님 말씀처럼 이 총 사업비가 844억이 아니라는 제가 오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뭐 설명이 잘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지금 말씀 중에서 이제 예산이 이렇게 작게 해서 마치 그러면 교육문화 컨벤션 센터가 535억으로 지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게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840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그럼 시비를 건 700억에 가까운 넘는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매년 200억 정도씩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4년간에 걸쳐 짓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내용이 물론 지금 말씀처럼 의회와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는 제가 그 당시 시의원과 관담을 할 평인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의회에서 535억의 그 예산 532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535억. 그 예산을 승인해 준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승인해 준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 많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석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공연장 객석 수를 1,300석 이상으로 늘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실시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의견들 많이 개진하고 있었고요. 그 실시 설계에 따른 예산이 총액이 844억으로 증액되었고 아까 말씀처럼 그것을 실제로 진행하려고 하면 투용자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의회 승인을 시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될 텐데 그 투용자 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그냥 그거야말로 아까 말씀처럼 그냥 시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잘 진행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방비가 700억 가까이 투입되는 그런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을 더군다나 컨벤션 기능이 있는 시설을 승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부드럽게 말씀드리냐고선 그렇게 예산이 없어 안 된다 했지만 사실상 허황된 그 설계 변경이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도 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매우 선제적으로 점검을 해서 취소시켰기 때문에 감사원이 할 일을 대신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유선 전화까지 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앙부처에서 관심 갖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당선자 시절에 많은 공직자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도에 관계된 분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정말 해서는 제천 지역의 지방 재정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은 과거에 성남에서 시청을 잘못 져가지고 모라토리움 선언했었던 것처럼 지방 재정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니 정말 깊이 좀 짚어봐달라는 그런 요청도 제가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3층으로 지을지 5층으로 지을지 방을 몇 개를 할지 화장실을 몇 개를 할지 거실을 몇 개 할지 그런 사업 규모나 그런 시설에 따라서 건축비는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그걸 가지고 제천시 집행부의 의견은 그때 844억이었지만 어떠한 행정 절차도 밟지 않은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시 재정의 여건이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금 우리 시장님 답변으로는 황당한 할 수 없었던 사업으로 규정한다는 거는 지금 건축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이해하는 건축하고 이 행정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시 형편에 맞게 규모나 시설 같은 면을 충분히 토론해서 다시 재토론하는 여러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우리 그때 민선 6기 이근규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의회하고도 토론도 없었고 시민적 여론 수렴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냥 취소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 TF팀의 결론은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지 말고 순수 문화예술 공간만 하는 걸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00억 정도의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면 좋겠다라고
TF팀 결론까지 났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이 점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취소에서 생긴 매몰 비용 30억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TF팀 운영 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총 사업비 한 590억대로 순수한 예술연당이 가는 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이 모아졌죠. 그때도 불가능했던 것은 예산이 없다라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어쨌든 그건 뭐 수치는 거의 맞은데요. 매몰 비용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매몰 비용 중에서 이제 그 교사동 철거 비용하고 가설 방음벽은 어차피 해야 되는 시설이니까 그걸 제외하고 나면 실제 매몰 비용 한 18억 8,900 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은 기본 및 설계하고 건설 사업 관련된 시험 용역비를 포함해서 그런데요. 이것을 매몰 비용이라고 보시지 말고 이것을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 200억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170억, 180억이 넘는 지역 세수에 도움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매몰 비용을 우리가 10억이라고 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는 진행하고 가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뺏겼기 때문에 이건 영영 복구가 불가능한 이런 것이고요. 교문학센터에 대한 매몰 비용은 예술연당을 사업을 확보해 오면서 이 매몰 비용을 10배 이상 상향하는 그러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몰 비용 이 30억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매몰 비용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이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처럼 김건희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준비하면서 생겼던 매몰 비용은 실제 매몰 비용으로 손실이 되는 것이고 그건 10억이 넘죠. 이걸 누가 책임질 거냐?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정책 추진하다가 생긴 하나의 오류를 보고요. 그러나 이 예술연당 사업은 30억이지만 실제로 보니까 18억 8,900 정도가 실제 매몰 비용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물론 원용해서 쓸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설계에 따른 그 예술전당에 관련된 그 부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한 10억 가까이는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한 20억 가까이 매몰 비용이 있었지만 200억을 확보해 오는 것으로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완전히 날려버린 돈이고 스토리창작 클러스는 날려버린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교육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은 추가로 이렇게 확보해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은 180억 이상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확보되어 온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 예산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실시 설계 비용도 한 19억 정도였고요. 내년도에 실시 설계 비용으로 또다시 똑같은 그 사업으로 지금 한 19억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 중에 정책 추진 중에 오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토리 창작 클러스의 매몰 비용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뭐 김건희면 뭐 이거 물어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의지를 클러스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매몰 비용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매몰 비용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없다라는 제가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는 용도의 절차 문제를 떠나서 용도가 그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정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의자랑 관련 없는 걸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매몰 비용 30억을 도비 200억을 확보했으니 매몰 비용이 아니다. 세수가 한 170억 넘게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모두 다 시민 혈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똑같은 연구 용역비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 감리 용역단 그 사업비를 다 합쳐서 한 30억 정도가 되는데 그때 그거를 다 허공에 날리고 다시 똑같은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게 매몰 비용이 아니고 뭡니까? 그 얘기를 이 30억에 대해서는 의원님 네네 그 누군가는 행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매몰 비용을 성립해 준 것은 지금 의회가 아니고 그 전에 의회였었어요. 김건희 의원께서 그때 재임 중이실 텐데 그 당시에 이렇게 허황된 차업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지금처럼 점검만 잘 해주셨으면 이런 매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점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드리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행정적인 그런 욕구와 의지 때문에 너무 앞서가다가 잘못하면은 이런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은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네. 그 지금 10이 지금 535억이라고 하더라도 480억에 10위를 투입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더군다나 실시 절개해 가면서 800억대까지 늘어난 이런 사업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던 것은 이것도 모두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민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도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거면 그때 규모를 줄이든지 사업 내용을 바뀌어서 그때 줬어야지. 그때 그 들어갔던 돈 30억을 다 지금 허공에 날리고 다시 똑같은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렇게 하면 본인 돈이면 그렇게 하겠냐 이러면서 우리 공무원들 탓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건 공무원들 책임이 아닙니다. 오로지 이 정책 사업으로 결정하신 분은 이근규 시장님 혼자입니다. 여하튼 모든 책임은 제천의 우리 의사 결정권자인 이근규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이 30억에 대해서요. 저는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예산이 지금 내년부터 실시 설계 비용이 19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 30억이 매몰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의원님, 이해가 안 예술의 되고요. 전당을 여기다 짓기 위한 10여 년간의 수건을 해소해서 50%의 도비를 확보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좀 잘못됐다고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처럼 이렇게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정리해 놓지 아니하고 실설계비와 용역비를 막 통과시켜 줬던 거 아니에요? 그때 김건희 의원님 지금처럼 이렇게 점검을 잘 해주셨으면 이 교육문화센터 사업이 이렇게 엉망진창 되어오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쉽게 보셨던 거 아니에요. 그 맞잖아요. 좋은 뜻으로 하신 거고 그것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모든 사업에는 예산이 예정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다 환상입니다.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국비 확보, 도비 확보입니다. 우리 제천시의 예산액 가지고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용역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자칫 공모에서 탈락되거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매몰되는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총액으로 보았을 때 1,000억, 2,000억 늘어나고 있어서 지역의 규모 있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지 이게 사안에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은 그 시시비비를 갖고 지금 따지자면은 더 복잡한 사연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쨌든 예술의 전당을 시민들의 민선 3기부터 시작된 시장들의 공약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졌던 사실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짓게 된 이 시점에서 도에 감사하다. 그 예산을 어떤 경우에 되더라도 50%의 예산이 지원되도록 끝까지 책임져 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응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 자신의 입장에서 봐도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응원하고 또 같이 토론하고 지적해 줬기 때문에 이 교육문화 컨벤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예술전당 사업을 성사시켜 왔다. 이렇게 저는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지난 6대 의회가 꼼꼼히 사업을 살피지 않아서 여러 가지 예산이 늘어나고 엉망진창 사업이고 김건희 의원이 잘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6대 의회를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시듯이 그렇게 6대 의회 때 같은 당에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지금 이거예요. 같은 당에 있다고 그냥 넘어갔다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명예훼손. 아니 그 당시엔 그럼 저걸 가만히 소신을 두셨잖아요. 가지고 모든 사업에 당과 상관없이 소신껏 그 많은 시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도 제가 여러 가지 민선 5기 때 반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작은 영화관 건립부터 해서요. 그렇게 저를 명예훼손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사실과는 좀 다른 게 좀 있어서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도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제가 들어와서 공약사업 되니까 반대하고 계시는 거고 또 스토리 창작 클러스도 이미 아까 말씀처럼 매몰 비용 말씀하셨지만 이미 5대 때 최명희 시장님께서 추진하던 좋은 사업인데 그걸 제가 잘 이어받아서 성공적으로 진행해 가려고 하니까 또 반대하셔가지고 반납하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좋지 않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원님이나 저나 다 시민을 바라보고 일하는 거지 네, 우리가 저에 어떻게 대한 의견은 따로 저한테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매몰 비용
대안 없이 사업을 취소했다가 다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이 사업에서 생긴 매몰비용 30억은 이국규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억 제가 확보하는 거 끝까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마무리 짓게요. 다음은 예. 지식산업센터 그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이게 포함이 됐습니까? 지금 정부 예산에 이제 그 타당성 승인은 다 받았고요. 행정부까지 가서 승인 받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금 신청돼 있는 데가 전국에 4군데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창원과 세종 그리고 전라고 전라남도에 한 군데 하고 이렇게 해서 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3군데가 선정될 거로 이렇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많은 관련된 의원님들과 깊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지만 지역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에는 아까 그 중요한 핵심 의제를 설명을 통해서 제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그때 이거 보고회 하실 때 담당 부서장님이 10억 확보했다고 기재부 예산에 반영됐다고 했는데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까? 10억 그러니까 그 기재부는 이제 예산을 조정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0억을 넣어서 풀 예산으로 그 4개의 시군 중에서 3군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재부의 의견이죠. 당초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중소기업 벤처부인데요. 중소기업 벤처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시겠죠. 소관부처니까요. 네, 그래서 그 넘어가겠다. 소관부처랑 제가 어제 통화를 했고요. 중소기업청 우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소 그 벤처 기업부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얘기는 앞으로 우리 지식산업 그 센터는 기재부랑 합의해서 신규 사업은 억제한다. 만들지 않는 게 취지고 여기서 사업을 신청한 게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억도 설명드릴까요? 지금 우리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초기에는 공공 목적으로 시작을 해서 정부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효과가 좋아서 또 민자로다 이것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이제 혜택이 있죠. 그 복합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좋은 일자리로 판단되고 있어서 많은 일자리가 여기서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이제 민자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입주나 분양이 원활하기 때문에 특히 그 수도권에는 공장 신규 설립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처럼 첨단 21세기형 그런 시설마저도 공장 범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신규 설립이 어려워서 이 지식문화센터, 복합지식산업센터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공공으로 설립되어 있는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의회의 특별한 의회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정부에서 반영되는 이런 절차를 관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이 지식산업센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그 임대료나 또 그 사업 기업 유치 여러 방면에서 장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꼭 그 우리 지금 실거래가 한 500억 정도 되는 500만 원 되는 우리 그 동명초등학교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 많은 시민분들도 안 된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도 안 돼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타당성 연구 용역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된다면 장소는 우리 제천시에 이 사업 관련돼서 한 1000평 정도 필요하니까요. 어디든 많습니다. 제3산단도 그렇고요. 특히나 지금 양화 우리 테크노빌은 50% 정도뿐이 분양이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남아 있는 그 우리 산업 부지가 2만 평이 넘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우리가 제천시에서 조금 더 관심을 일찍 갖고 우리 이 사업을 좀 유치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이국규 시장님도 노력한다고 하시니까요.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돼서 제천시의 지식산업센터가 동명초등학교 말고 다른 데 생길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중소기업 벤처부에 아까 알아보신 내용 중에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이미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10억이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죠. 1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용제로 하는 것보다 민자유치가 좋겠다 해서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국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해달라 이렇게 국회로 넘긴 상태입니다. 여기 사실관계니까 이제 바로 네, 잡아드리고요. 사실관계인데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지식산업센터는 말씀처럼 이건 시내 중심형 시내 그건 사실관계니까 확인만 하면 되죠. 저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복합지식산업센터는 이 도심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젊은 일자리나 또는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고급형 일자리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미 송파 다른 지역 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가 우선 건물이 디자인상 아름답고요. 이것이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영화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고 또 IT 기업이 들어와서 많은 컨텐츠를 계속 발명하고 또 이 소위 말하는 이제 AI 지식산업 정보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편세되는 그렇게 아무도 오갈 데 없는 산업단지에 갈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이 젊은 시설분들 혹은 특화된 전문가들이 임대료를 저임대료를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것은 국비가 70%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국비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지금 만약 위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양순경 의원도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위치는 정말 즉시 의회와 공감을 해서 추후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좀 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을 지금 통과해서 국회까지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기재부에서 예산이 서서 작년도에도 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고 여하튼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시장님 답변처럼 위치 변경에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초등학교 부지는 많은 시민분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돼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시고 다만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걸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천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민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시민 협의도 없이 지금 뭐에 쫓기듯 일방적으로 또는 졸속으로 또는 급조된 사업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는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은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때 계획했던 내용보다 더 못한 지금 시설로 단순히 1200석의 대공연장 시설만 짓는다는 것은 시대 부흥의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고 또 운영비나 이용도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명초등학교 부지 활용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누딜 정책 사업으로 제천시 미래를 위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다시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매년 10조 원씩 투입되는 우리 새 정부 도시재생 누딜 정책 사업이 다음 달 10월에 시범 사업을 선정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정책 방향은 지역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태되는 제천 도시에 경제적 활력을 부여하고 제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오롯이 정치적 의도 없이 제천 미래 성장 계획을 수립하시길 지금부터 해 주시길 정중히 요구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